입문 동기는 그때 그 중학교 다니다가 아버님이 그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몸져 누우셨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느 학교 그때 당시에 구이중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야 가서 이제 그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 가구점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중앙 가구점에서 거기서 또 몇 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아는 그 선배님들이 야, 너 좀 제주도 괜찮고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로 가서 옷을 제대로 배우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1972년도 4월 달인가 올라갔어요. 이게. 3월 달에. 3월 달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또 거기 또 아는 또 친구가 또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그 오칠 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또 그 제대로 하는 데가요. 근데 거기를 바로 또 입문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인가 한두 달 정도 그쪽에 그 공방에 사람이 나가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그 숫자가 다 채워져 가지고 그 누가 한 사람이 그만두더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한정으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한 달에 또 다행히 또 빨리 그 자리가 잡혀가지고 한 사람이 또 빠지는 바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치를 이제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됐죠. 예. 그 시대는 카시오라는 칠이 있어요. 카시오라는 칠이 굉장히 다 유행할 때, 한참 유행할 때이기 때문에 오칠하는 데는 없었어요, 이게. 가격도 비싸고, 칠도 없고, 수입도 안 되고, 지금이야 중국에서 수입도 되고, 어디에서 다 수입이 다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칠을 조금 갖고 온다든가 그건 밀수예요, 밀수.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칠이 한 20몇 관? 이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20몇 관 해야 한 집에서 딱 다 사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다른 집에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칠을. 이게 그때 당시는 내가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해보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고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 줬는지를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안 가르쳐 줬는가. 그분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기본을 다 닦아야만이 이제 가르쳐 주지요. 근데 기본도 안 됐는데 자꾸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오래 있을 때만 이제 조금씩 다 이제 가르쳐 줬죠. 그 선생님이.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 막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거를 막 배우냐, 바로 해서 배워서 하냐 하면 허지를 못 하거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줬구나, 그런,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예, 최한장 선생님인데, 그 양반은 이렇게, 어디 공모전에 내서 상을 받고,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렇게 저기 하지도 않았고 아주 굉장히 올고두시고 그 내가 왜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평가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출품 같은 거 안 넣는다고 그 내가 이거 갖다 내면은 대상 줄 테니까 내라고 해도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냐고 당신들한테 왜 내가 이걸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꼬장꼬장 하셨어요. 그냥. 그때 이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공방을 이제 차렸어요. 예, 차려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쪽 거를 이제 해줬죠. 이제 전에 있던 이제 회사 걸요. 회사 걸 해주면서 이제 좀 경험도 이제 쌓아야 되니까요. 예,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하청이라고 그죠. 이게 예, 하청을 조금 하다가 이제 내가 직접 이제 하게 됐죠. 직접 유통 뭐 전부 다 이렇게. 근데 그거 하다가 너무 유상이 많이 깔리더라고요. 유상도 많이 유상으로 가져가고 돈도 이렇게 결제들이 잘 안 되고 또 어음이나 주고 뭐 당좌 수표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찾지도 못해요. 찾으려면은 그 사람 차로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나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년 또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갖고 나 때문에 우리 애기 엄마나 딸내미나 다 고생하고 그때 당시에 뭐 목걸이고 금반 결혼식 때 했던 거 목걸이 뭐 금반지 뭐 이런 반지들 다 팔아가지고 다 월급 주기가 바쁘니까요. 그때 제가 제일 때마다 한 7, 8명 됐었으니까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만 밀려버리면 그냥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나 하나 때문에 이거 우리 애기 엄마 고생 딸내미 제대로 못 저기 하고 이거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불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들어갔어요. 선불을 받고. 그래갖고 그놈 선불 받아서 그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 다 월급들 다 계산 전부 싹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또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내가 내 작품을 하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또 이게 또 시작을 하게 됐죠. 다시 차려서 시작했는데 하면서 국내에서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이제 해외로 막 이제 뛰기 시작했죠. 해외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내에서는 또 안 되겠고 그래서 또 직원들은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직원들은 있으니까 또 직원들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해외 뭐 각 박람회 같은데 이런데 뭐 독일이든지 일본, 독일, 뭐 미국 할 거 없이 막 여기저기 막 경쟁 많이 뛰었죠. 그래가지고 오다 받아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빚도 다 갚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로 해서 많이 돈 벌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어들이 오면은 이제 보통 게 뭐 신용장 열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게 또 물건이 그 자금력이 딸려서도 그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것은 너무 힘들으니까 해외에다가 할 때는 무조건 송금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물건 가져가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물론 계약 공정 다 받아서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정 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쭉 내려오는 거죠. 이제 백골 손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서리랄지 이제 같은 귀탱이죠. 귀 같은 데를 주로 주의를 해서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치를 하게 됩니다.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나간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찍힌다든가 이렇게 흠집이 나버리면은 굉장히 안 좋죠. 이제 흠집 메우기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이 났다든가 흠집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주로 이제 밥풀로 많이 해요. 밥풀로 해서 톱밥을 고운 채랄지 이런 데다가 주로 사용을 걸러가지고 그거를 밥풀하고 이겨서 이게 매움질을 합니다. 예. 그걸 안 메꾸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 뭐 한 두세 달 있으면 그 자리가 표가 나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다 메꿔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같이 성질을 이제 백골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톱밥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톱밥하고 같은 나무니까요. 그거를 이제 옹이 같은 것도 저희 집 이제 오면은 그거 다 빼버려요. 그냥 옹이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른 나무를 갖다가 그거 맞춰서 끼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제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홍송이랄지 이런 걸 또 한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나무에서 채취 하는 거가 이제 초칠, 성칠, 말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봄에 따는 거는 초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7, 8월 이제 장마 막 끝나면요. 장마 막 끝나면은 그때 채취하는 것이 성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에 따는 거는 이제 말칠, 뭐 끝칠이라고도 하고 말칠이라고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칠은 7, 8월 장마 끝나고 따는 거가 제일 좋은 성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그때 당시에 채취하는 칠은 제일 봄에 따는 초칠하고 이제 성칠하고 말칠하고 쓰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근데 주로 보면은 봄에 따는 거는 이제 이런 백골에나 이제 백골에 칠한다든가 아니면은 고래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칠을 갖다가 주로 이제 봄에 따는 그런 칠로 사용을 하고 성칠은 이제 마무리 칠이랄지 이제 정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때 성칠로 하게 되면 그 칠도 뭐 강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용하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말칠은 주로 이제 그릇 종류에 이제 뭐 수저랄지 뭐 이제 바루랄지 이제 밥그릇이랄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칠 거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래도 막 온나무 껍질이랄지 주로
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채취하다 보면 뭐 흙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나무 껍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테레핀이나 이렇게 좀 그 농도 조절해 가지고 그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거름종이로 짜서 짠 다음에 칠을 하는 것이죠. 거름종이라고 있어요. 이제 좀 얇은 거 있어요. 아주 굉장히 얇거든요. 그런 종이를 이제 그 주문을 해서 그걸로 이제 칠 거름종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짜져요. 예, 좋고. 옛날에 다 뭐 한지로 다 했지요. 그거 안 짜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막 모래 막 뿌려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항상 걸은 다음에 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라앉힌 것도 또 이게 뭐 또 사용하니까요. 예.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사비를 그 이제 고래 만들어서 사용한다든가 또 뭐 배 바를 때 또 사용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밑 작업 할 때는 그거 좀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백골에다가 제일 처음에 초벌 칠할 때는 칠이 이게 그 접착력이 그 이게 접착제 역할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들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제칠하고 그 생칠하고 그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칠은 나무 백골에다가 칠을 하면은 침투력이 굉장히 강해 팍 파고 들어가요. 근데 정제칠은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위에만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란가? 그렇게 네, 조금은 들어가더라도 깊숙이 이게 침투가 안 돼요. 그래갖고 그 생칠을 바른 다음 이제 쓰는 이유는 이게 그 백골에 침투가 많이 돼서 꽉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거가. 그러면 건조해서 나오면은 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건조가 완전히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무 속에 들어갔으니까 나무 그 조직을 갖다 꽉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꽉 잡아줘서 이게 견고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그 생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반다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안에를 먼저 칠을 하는 거죠. 안에를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칠을 한 다음에 겉에 이제 칠을 해야겠죠. 근데 겉에부터 먼저 칠하고 안에 칠하면은 좀 그것도 좀 순서가 안 맞는 것이죠. 예. 근데 초칠할 때는 여하튼 뭐 그냥 일단 안쪽부터 쭉 나와서 겉에까지 딱 칠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 묻는 면이 이제 덜 하겠죠. 예. 조치를 할 때에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넓은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해야 흘러내리는 것이 있어고 같이 하기가 그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해서 넓은 부분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견고하고 이제 그 내구성이 강하겠죠. 이게 딱 잡아줬으니까 이게 근데 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 못 가겠죠. 제일 처음에 그 첫 번째 칠할 때 초칠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칠할 때는 건조장에 들어갈 때는 전체가 하여튼 칠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습도가 70, 80%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확 빨아먹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불어가지고 또 나와서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킨 다음에는 빨리 빼주는 게 좋아요. 건조가 됐을 경우에는 속에는 건조가 안 돼 있더라도 겉에라도 묻지 않을 정도의 건조가 되면은 그것을 빼서 놨다가 자연 건조를 이제 시켜줘야죠. 예, 자연 건조 시키는 것이 한 뭐 일주일 뭐 한 달도 이렇게 시키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 이상 한 달 정도 시켜요. 예, 초칠 첫 번째 칠했을 때 100%에다 칠했을 때. 그 건조실은 이제 칠을 칠하면 이제 건조하는 곳이거든요. 스기나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편백나무 같은 것이죠. 그 소나무 종류죠. 이게 이제 그런 나무를 제일 처음에 이제 나무를 대기 전에 비닐을 싸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또 대고 그 다음에 또 비닐을 싸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거죠. 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건조장을 짜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건조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칠을 해서 갖다 놓고 찬바람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칠이 타버립니다. 이게 노랗게. 그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찬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은 배에 바르는 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지금 밀가루고요. 이 밀가루를 이렇게 적당히 해야 이게 배 바를 때 배가 잘 붙어요. 먼저 물에다가 완전히 이게 풀은 다음에 이게 가열을 하는 게 더 밑에가 가라앉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저어주는데 이게 계속 안 저으면은 밑에가 눌어요. 이게 아무래도 누글고 그럼 타거나 그러면은 접착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거죠. 밀가루가 이게 뭐 염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건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염분이 안 들어가게끔 이제 곱게 빻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풀을 많이 저어줘야 이게 접착력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끓인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접착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좀 많이 저어 주어야 접착력이 강해져 가지고 저희가 실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강도가 밀가루 풀이 굉장히 강도가 세요. 이게 밀가루 풀로 해서 배를 발라놓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그 배를 이제 삼배 같은 거 이게 배를 자꾸 뜯으면 나무가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져 버려요. 그런데 찹쌀풀이나 이걸로 해서 발라놓으면 그냥 스르륵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거는 생치거든요. 생치를 약 한 1대1 정도 투입을 하면은 이 배에 바르는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배뿐만이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그 소목 하실 때 이제 그 소목 접착제로도 사용했습니다. 도자기 깨진 거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이 칠로 만들어서 이게 그 접착제로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풍 말들 할 때 그 뭐 만드는데 저울 갖다 놓고 항상 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놓고 양쪽에다 놓고 대략 이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거의 1대1로 잡고 들어가는데 칠이 만약에 조금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그 부분들이 배를 발랐을 때 배가 다 일어나 버려요. 그냥 다 떠버려요. 후룩 다 벗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리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칠이 비싸더라도 칠을 조금 더 이제 1대1이지만 조금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삼배하고 모시를 이제 모시 뭐 그 또 한 몇 가지 돼요. 이게 그 삼배 이제 바르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배하고 모시를 주로 사용해요. 근데 삼배하고 모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옛날에 그 유물들을 또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러면 전부 다 삼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 오래된 그 보면은 그리고 모시도 들어있고 이게 지금 이 백골을 짤 때 이음매가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는 이제 배를 바를 때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배를 바를 때 이거 같이 따라서 이렇게 바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대고 이렇게 대고 또 요거 대고 요거 따따따따 이어서 하는 게 이런 데가 갈라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갈라질 것을 이 배가 잡아주는 거죠. 그 뭐 이게 함이 20cm 함이다. 그러면은 19.5 정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한 5mm 정도는 적게. 그 5mm 정도가 적게 하는 이유가 이게 배가 이제 풀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땡겨지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거에 딱 맞아요. 한 5mm 정도가 적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적게 재단을 하는 거죠. 재단할 때.
이게 이제 삼배기 때문에 삼배가 조금 이 다른 이 가재천보다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발라줘야 이게 접착력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또 새가 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성시켜 놨어도 배가 뜨게 되면은 그 자리가 표가 나요. 뜬 자리가. 그러면 또 수리도 안 되고 뭐 전체적으로 더 뜯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경고한 거는 그 삼배나 못이나 같아요. 삼배나 못이나 같은 내구성은 같은데 그래도 저는 또 삼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못이보다는 못이는 주로 이제 적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이랄지 뭐 밥그릇이 이렇게 두꺼버리면은 이제 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얇은 부분은 그 모시를 하고 넓고 두꺼운 부분은 삼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그 내구성이 강해지고 오래가고 뭐 견고하고 방수 그런 것도 다 잘 되고 그러는 것이죠. 방습도 잘 되고. 이거는 이게 지금 토분하고 그러니까 물하고 칠하고 1대1 하면 됩니다. 이게. 골회 이제 이제 뼈대에다가 바르는 회. 그러니까 백골 하면은 이제 그 뼈골자 써서 골회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 바르는 거는 이제 경고 해제라고 이제 이제 몇백 년씩 몇천 년씩 가도 그대로 있게끔 경고 해제라고 이건 바르는 거거든요. 내구성이 좀 더 잘 되게끔 하이라고 이 고리를 바르는 겁니다. 많이 넣어야. 이게 또 굳으면은 막 돌 같아요, 돌. 막 쇠소리가 나요. 야, 토부는 주로 흙 종류예요, 일종의. 흙 종류인데, 이제 황토보고 토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에서는 뭐 굽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앙금을 잘 내면 돼요.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뭐 물에 이제 풀어서 앙금 뭐 아시죠? 앙금이 뭐인지 이제 앙금을 내서 그걸 걸러서 건조를 시켜서 하는 게 토분이에요.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흙은 뭐 이렇게 이런데 원평 쪽도 있고 뭐 저 고창도 있고 이 부분이 이게 칠이 이게 저희가 이게 예를 들면서 이 고리를 이렇게 발랐으면은
이게 칠이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안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칠 가라앉은 이 부분이 그러면 접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뜬다든가 일어난다든가 갈라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생기게끔 칠을 아낀다고 안 생기게끔 했을 경우에는 이 고리가 마르을 때도 힘이 없고 벗어지고 그렇습니다. 칠기는 내구성이 좋아야 오래 가고 참 뭐 몇백 년도 가고 몇천 년도 가고 이제 그러지 그냥 이렇게 주로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뒤틀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또 방습도 돼야 되고 모든 게 이게 잘못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다 다시 막 그 해야 되고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게 다시 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 기초부터 탄탄히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어질 때도 기초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허물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칠기도. 그래서 이 칠기 제대로 하려면은 집 짓는 것보다 더 시간 많이 걸려요. 이 골회는 이게 바르는 데가 이렇게 얹혀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항상 이 배 눈매가 싹 다 메워진 다음에 올려야 이게 지금 처음에는 싹싹 긁어서 눈매를 먼저 메우세요.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메운 다음에 먼저 이렇게 눈매가 다 메워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평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이게 접착력이 좋지. 그러면 얹혀 있으면은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이 칠기는 다른 거에 이제 비해서 이 수평이랄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모서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해놔야지 잘못 해놓으면은 이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칠기는 특히 견고한 맛의 주로 칠기들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작품성도 있지만 이렇게 고리를 바르려면 이제 그 면을 잡아야 하는데 면을 잡는데 한 번 가지고는 면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그 아무리 백골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움푹짐푹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거를 뭐 거의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번 해서 안 되면은 3번 정도 이렇게 주로 해가지고 수평을 싹 다 잡거든요.
그 고리에 바르게 한 다음에 2, 3일 건조를 시켜요. 2, 3일 건조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발라서 2, 3일 건조시켜서 이 작업은 이 면 고르기 이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과정보다도 면이 잘 안 잡혀지면은 이게 울퉁불퉁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싹 잡는 거예요. 이게 이 숫돌로. 이렇게 싹 들어서 해보면 감이죠, 진짜. 일종의 말하자면. 딱 해보면은 이게 움푹짐푹한 게 나와요. 이게 알아요, 이게 쫙, 그니. 근데, 이제 미세한 걸 잡으려면, 이제 그 수평 잡을 때는 이제 자 같은 거랄지, 반뜨던 거 있잖아요. 나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싹 잡히잖아요, 이게. 그 보면은, 이거는 갈아서 잡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다시 한번 해서 잡아야 할 것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은 갈고 다시 한번 그 고리를 바르고 아니면은 갈아서 잡히면은 그냥 갈아서 잡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이게 그 고리에 바르기를 얼마만큼 잘하게 따라서 그게 그 수평 잡기가 쉬워요. 근데 잘못 그 고리를 바르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안 되는 것이죠. 못 잡는 것이죠. 한두 번 해갖고는 수평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뭐 두세 번 해갖고 2번 해서 잡히면 좋은데 안 잡혔을 때는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제 한 다음에 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 그 고래가 바르고 고래를 갈고 그때는 생칠을 합니다. 또 이게 참 그 계속 반복적인 작업인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래를 바른 다음에 이제 아까 면 다 잡았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또 생칠을 합니다. 그 생칠 하는 것도 백골에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침투력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생칠을 바르고 몇 번 칠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 좋고 나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7, 8번 정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칠이 있거든요. 아, 이거 주칠로 해야겠다. 이 작품은 주칠로 완성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흑칠로 완성을 해야겠다. 따라서 그 뒤로부터 흑칠로 끝낼 것 같으면 흑칠을 한 또 7, 8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칠을 했다. 뭐 주칠도 한 7, 8번 또 칠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그렇게 해놓고 싹 상태를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무리 칠할 때, 아, 마무리 칠이 들어가야겠구나, 안 들어가야겠구나를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이런 그 목기나 이렇게 뭐 이런 것은 뭐 대여섯 번씩 하고 마무리들 하고 그러거든요, 칠을요. 근데 그 이렇게 큰 작품들 정말 자기가 조금 남겨야겠다. 이거 참 어디 가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서 뭐 1년 있다가 아, 이거 그냥 잘 못 되어 버렸다든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칠을 할 때에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침이 여가 탁 튀면은 여가 안 말라요, 이게. 그 자리가 표관하고. 그래서 칠할 때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다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게 제가 이거 인터뷰 하면서 이런 그 옛날 그 책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100번 이상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궁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 이게 이렇게 100번 치료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이거 저기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런 좀 저기를 좀 봤거든요. 책들을요. 봤더니 100번 이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감독님이 이것을 20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0번도 적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는. 예.
57 배울 때예요. 배울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 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주로 칠을 저기 그 함양이나 이제 원주나 이런 데서 주로 조금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생산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그냥 그 현금으로 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거 수출하고 남은 거 이제 조금씩 사다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뭐 관당 그때 3만 원인가 아마 3천 원인가 3만 원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300만 원, 28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뭐 그 예를 들어서 나쁜 칠로 이것저것 막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좋은 거 골라서 좋게만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 쓰기 위해서 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것저것 뭐 내가 저그 밥그릇 만들어서 내가 저 먹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수저 같은 거라도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됐네.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저 면 고르기가 안 되죠. 이게 그 칠도 딱 칠할 때 두껍게 얇게 막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칠도 잘 칠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가 칠이 두꺼우면은 여가 낮게 칠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고르게 딱 잘 해놔야 이게 그 면 잡을 때가 좋습니다. 스스로 이 면을 잡아야 되거든요. 면 고르기 하는 것. 지금 하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통배 숯으로 해야 이게 여기 그 흠집이 안 생겨요. 다른 숯은 흠집이 생기거든요. 이 숯으로 이게 그 면을 그 고른 거하고 이게 사포로 또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렇게 티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게 잡히거든요. 이 숯으로. 일곱 여덟 번 정도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칠 두께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숯으로 싹 잡아내 버리면 수평이 거의 잡혀요. 예. 근데 사포로 딱 하게 되면은 수평이 안 잡힙니다. 숯으로만이 딱 해야만이 수평이 딱 잡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막 사포로 막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포 입자가 있어 갖고 사포 잘못되면은 다시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싹 보여요.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숯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포. 이게 이제 이 사포는 2000방. 예. 2000방. 이게 숯으로 해야 그냥 반듯하게 쫙딱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잘 안 잡혀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둥글다 이게 사포로만 하면은 둥글다하게 보여요. 각졌는데. 각대, 나무 각대라고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서 이 각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넓으면은 좀 큰 걸로 하고 적으면은 적은 걸로 하고 이제 주로 자기의 용도에 맞게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예전에도 이제 사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 천에다가 좀 개성에서 나오는 그 철분하고 그 모래하고 많이 섞인 모래가 있어요. 철분이 많이 섞인 모래가. 그걸로 뭐 천이나 이런 데에다가 악교 같은 거 있죠. 악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해야.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한 100년, 200년 전에는 광을 뭘로 냈는 거 이런 그것도 토분하고 이제 들기름이나 콩기름으로 주로 광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지금도 유물 같은 거 어디 뭐 수리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광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옛날 거에 광택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거에 광택이 있는데 그놈을 지금 뭐 컴파운드나 뭐 지금 새로 나오는 광 잘 나는 걸 갖다 내버리면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유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냈는데 지금은 이제 컴파운드가 한 뭐 1,500방 정도 이렇게 지금 이 시중에 나가면 왜 우리 자동차 광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컴파운드 같은 걸로 갖다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칠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컴파운드가. 이거 광 내려면 하루 걸려요. 예. 초벌광만. 근데 이거 이렇게 몇 번을 내야, 한 5번을 내야 돼요. 5번. 좀 다음에 낼 때는 좀 쉬운데, 그래도 한 5번 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전시장 같은 데 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가 기스가 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손만 딱 대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거 그대로 펴나요. 그렇게 광 내놓으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표가 안 나는데 광을 완전히 싹 다 내놓고 딱 전시장 가서 그럼 사람들 그 뭣도 모르고 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표가 다 나요. 그럼 또 갖고 와서 다시 내야 돼요. 그 광. 그래서 한 1,500 정도, 1,500방 정도 되고 이제 한 2,000방 정도 되고 그런 컴파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2, 3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한 1,500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한 2,000방 정도 되는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거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3,000방, 3,500방 정도 해서 광을 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솜이나 뭐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윤 같은 거 이런 걸로 그 광약 묻혀서 내면은 그거를 광 내는데 한 최하가 5번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게 광을 내는데 마무리까지 광을 내는 데는 그거를 칠 한번 이제 습칠이라고 있어요. 이게 생칠을 이제 깨끗하게 짜서 걸러서 광 낸 다음에 또 다시 싹 묻힌 다음에 깨끗하게 싹 닦아요. 닦아서 한 1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또 다시 아까 3,000방, 3,500방 정도 되는 걸로 다시 또 광을 내는 거가 습칠 5, 6번에 광을 5, 6번을 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놓으면은
기스 하나가 없고 이게 이 눈썹도 다 이게 실수가 있어요. 예, 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한 3천 정도 돼요. 일단 미세를 잡아야 하니까요. 한번 내갖고는 광이 이 이상 안 나요. 이제 아까 그 이 사포 친 자리 있잖아요. 그것만 없어지면 끝나거든요. 광이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광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요. 도안은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문이 아닌 이상 계속 도안은 한 번 쓰고 안 쓰고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좀 좋아하는 그림 있다든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은 그냥 구상도 하고 그 좋은 그림을 또 있으면 그런 거 찾아서 한 번씩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안 그릴 때는 펜으로도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연필로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장이나 세밀한 거 할 때는 이제 펜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칠화가 전문이기 때문에 칠화는 이제 붓으로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붓은 그러니까 연필로 그린 거하고 또 붓으로 그린 거하고 그 차이점이 뭐인고이는 연필로 그렸을 때는 무조건 일정하지만 붓으로 그릴 때는 이게 또 느낌이 틀려서 아 이게 좀 안 좋은 부분 그림이 있는 부분이 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붓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신지에다가 이제 마무리 아까 그림은 다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옮길 때 기물에 작품 기물에다가 옮길 때 뒤에다가 그 저기 그 호분을 싹 바릅니다. 뒤에다 호분을 바르고 다음에 분을 뜨는 거죠. 거기에다가 절필로. 왜 절필을 사용하느냐? 절필이 그 철이기 때문에 잘 벗겨요, 거기에. 그래서 철필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연필로 한다든가 그러면 잘 안 벗겨요. 희미하게 벗기니까 철필로 딱 해서 가면은 잘 벗겨요. 이게 초 뜨는다, 예를 들어서 단청할 때 초 뜬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초뜨기. 지금 이거는 이게 그 기물에다가 그 문양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양을 옮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호분, 이게 미세한 그 호분 가루거든요. 이 호분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다 이렇게 칠을 합니다. 이게 트레신지이기 때문에 트레신지가 약간의 입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호분이 박히는 거거든요. 이 박혀가지고 이 안에 입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칠하고 칠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석화 굴 껍질 있죠? 굴을 껍질을 갖다 태우면은 하얗게 나와요. 불에다가 막 센 불에다가 태우면 하얗게 가라앉거든요. 그게 호분이에요. 그걸로 이제 그걸로 다 이게 그림들도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 호분 이제 지금 호분 사다가 저기가 화방 가면 있어요. 호분 팔거든요. 호분 사다가 놓고 뒤에 딱 격여 두면은 쫙 박혀요. 이게 이 지문에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연필이나 이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박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철필로 반드시 철필로 이거를 벗겨야만이 이게 잘 이제 벗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 철필 이게 한 50년이 뭐야? 한 50년 썼네요, 이게. 아마 40년, 제가 50년이 넘었으니까 한 40년, 이것도 한 40년 같이, 이것도 같이 늙어가요, 이게. 이 철필도 나랑 같이 늙어가. 예.
보이죠? 그게 제일 처음에 원래 이제 건조가 되면은 색칠은 제일 처음에 그 이제 건조가 됐을 때 나오면은 이게 그 약간 그 예를 들어 내가 노란 것을 해야 하는데 노랗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오칠은 한 15일 정도 가면은 원래 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매월 바뀌어요, 색이. 계속 밝아져요, 이게. 6개월간. 그러면 6개월을 생각을 하고 색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6개월간의 작품을 보고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6개월 동안 가면 전부 다 발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색이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색 제일 처음에 할 때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너무 적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칠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색이 이제 석간주하고 뇌록하고 이제 서궁왕. 근데 서궁왕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중국에서 나잖아요. 서궁왕하고 그 노란 거에 서궁왕이거든요. 서궁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서궁왕도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나 못 구해요. 주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극약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채취를 할 줄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뇌록이나 이제 그 석간조는 주칠. 원래 그 단청할 때 왜 그 숭례문 그게 석간주거든요. 이게 한국에 나는 거지 석간조 뇌록은 나와요. 녹색하고 붉은색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뭐 중국 것도 있고 또 일본 것도 조금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질릴수록 색깔이 더 나아요. 이렇게 고와지잖아요. 더 칠 부드럽게 만들려면 걸르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수록 이게 칠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기도 좋고 쫙쫙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칠이 아무리 이렇게 칠을 오래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성질을 사람 속 모르게 칠도 그 속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그 기법은 묘칠 기법입니다. 그 묘칠 기법인데요. 그 묘칠 기법은 모든 선은 다 먼저 붓으로 선을 칩니다. 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다, 뭐 물결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 색을 맞춰서 넣는 것이 묘칠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가 제일 처음에 주의할 거는 선부터 먼저 선을 정확하게 쳐줘야만이 됩니다. 그 선을 잘 쳐야만이 그림이 잘 나와요. 근데 그 선을 잘 못 칠 경우에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색을 넣는 것이죠. 이게 모든 색을 내가 이거 빨간 거 집어내야겠다. 그 뭐 파란 거 집어내야겠다. 뭐 그러니까 오방색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집어 넣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묘칠기법이죠. 그리고 내가 입체감을 이제 내야겠다. 그러면 입체감을 좀 칠을 더 올리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입체감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 색깔 이거 다 이거 파란색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빨갛고 뭐 노랗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나중에 장석 박을 때쯤 되면 싹 다 드러나요. 이거 하려면은 술도 그냥 못 먹어요. 그냥 손떨이 감아서.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날마다 연습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10분이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5분이라도. 매일 연습을 하고, 일어나면 연습을 하고. 이게 손이 굳어요. 이게. 그래도 붓이 딱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데,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때나 놀다가, 가만히 놀다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이게. 안 돌아가죠. 이게 싹싹. 이 손이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게 안 돌아가요. 참. 이게 그 황동이에요. 이게 황동인데 이거를 검정 장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칠로 이게 그 부식을 시켜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정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 장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불에다가 굽지를 안 하면은 바로 벗어져 버려요.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접착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게 근데 이 옷을 갖다가 이렇게 태우면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망치로 뭐 쳐도 벗어지지 않으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검정거 장작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안에 뭐 이 가구나 이런 게가 자 576 된 가구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건 실제 그 있었던 일이거든요. 불이 났는데 576만 한 것만 하나도 안 탔어요. 576 그게 불의 열에 그렇게 강해요. 예. 옛날에는 숯불로 다 구웠는데 이게 가스불이 아니 참 숯불이 약할 경우에는 이런 가스불이라고도 이게 그 온도에 따라서 250도가 넘어야 하는데 250도가 안 넘어요. 그럴 때는 잘 안 타요. 이게 타기는 타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스불에다가 하면 또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오면은 이게 또 너무나 태워버리면은 이게 다시 태워야 돼요. 싹 벗겨내고. 주의해서 해야 돼요. 이게 이 연기가 딱 멈추면 끝난 거거든요. 안 태워도 벗어지고, 너무 많이 태워도 벗어지고, 그러니까 연기가 딱 끝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색깔 변하는 게 재밌죠. 네, 됐어요. 끝났어요. 마무리 장석 박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거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못도. 근데 지금은 다 나오니까. 아예 놔둬.
여기 뒤에 여기 들어가 이 자리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거 하는 사람들은 반 목수가 돼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칠이 이게 그래요. 그냥 한 가지만 뚝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불 좀 비추지 봐봐. 됐어. 이 작품은 그 해금광도 이 반다지예요. 예, 근데 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작품 이 문양은 그 순정효 그 황후에 거기 있는 그 가구의 그 일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문양은 거기에 거제도에 해금강 그 도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그 인용을 해서 이게 그림을 이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거기에는 나전하고 칠하고 같이 섞여서 이거를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전부 다 이게 칠로 해서 그 입체를 살려간 바위 같은 데는 입체를 살렸어요. 이게 입체를 살려가지고 그려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오칠 하면서가 뭐 다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가 다 중요한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지금들을 주로 이제 작업하기 이제 쉽고 편리하라고 뒤틀리지 말라고 해서 주로 합판이나 뭐 이렇게 무늬목 발라서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짜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아무리 바탕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뭐 금을 갖다 쳐발라도 거기에는 베이다나 합판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합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나무를 저는 주로 은행나무, 뭐 피나무, 이제 홍송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목도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런 뼈대부터가 좀 좋은 재질로 좋은 걸로 해야만이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기초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합판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주고 이렇게 파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이게 합판이라고 하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또 이거 뭐 나무다 그러고 막 그렇게 거짓말들 하고 하는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2개 만들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나무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칠도 중요하죠. 칠도 제일 처음부터 충분하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갖다 빼먹지 말고 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딱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에 전북대학교 조금 나가다가 전통문화대학교 지금 나가면서 거기서 지금 한 13년 정도 지금 하면서 작품 하면서 또 전시회 하면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먹었다면 먹었고 적게 먹었다면 적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후진양성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또 다 좀 가르쳐 주고 또 책도 좀 이제 기법책을 조금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작품 만들어서 좀 전시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아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일을 놓지는 않을 거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러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내년쯤이나 내년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어요. 가을쯤이나 해서 좀 이제 교육생들도 모집해서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잘 가르쳐 주고 이제 전시도 해가면서 좋은 작품 만들면서 좀 많이 남길 작품들을 갖다가 조금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가 더 먹으면은 좋은 작품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죠. 뭐 다른 뭐 바람이 뭐 있겠어요. 예. 예, 원래 이제 딸아이는 그 전북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한 1년인가 했나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이걸 하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이제 전통문화대학교를 이제 갔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첫째 뭐 디자인도 잘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우리야 그냥 어려서부터 이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왔지만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조금 해야 하니까 그림을 배워라 갖고 회화를 전공을 시켰죠. 전공을 시켜서 이제 그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석박사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 계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잘 그냥 나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배워야죠. 그러죠. 그거죠 뭐. 그래서 자기가 뭐 한다니까 뭐 그래도 여기저기서 가서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또 잘 팔고 그러더라고요 작품들을. 그러니까 잘 파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은 뭐 그 안 팔릴 거고. 그냥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배워 나가겠죠 뭐.